43페이지 TBM 키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4페이지 TBM 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TBM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개념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졸 때도 뭐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잘 들으셔야 돼요. 졸 때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TBM 그 계산기 보시면 TBM 키는 우리가 써봤죠. 세 번째 칸. 그죠? TBM 그 키. 근데 그것의 각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죠? 그죠? TBM 키에 대한 이해인데요. 키값이 5가지죠. M부터 시작해서 FV까지 5개잖아요. 5개 키값 중에서 우리가 3가지 이상의 값을 정확하게 넣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 한 가지를 뭐예요?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TBM을 잘한다는 얘기는 3가지 값을 정확하게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런데 제가 3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3가지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3가지일 수도 있고 4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3가지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IY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IY가. 자, 그런데 이제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N 나왔어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위 기간당 지급 횟수예요. 그죠? 단위 기간당 지급 횟수.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에서 단위 기간당 지급 횟수를 연간 1회라고 얘기했었죠. PY가 1회였었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복리 횟수라는 거예요. 복리 횟수.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 5% 연복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1년의 복리는 몇 번 이루어지나요? 연 5% 연복리예요. 1년의 복리는 몇 번? 한 번. 자, 근데 연 5% 월복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1년의 복리는 몇 번? 12번. 그렇죠. 그래서 N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N은 복리 횟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대출한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IY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IY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자율,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IY는 IY에 뭐예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의 어떤 약어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I라고 이렇게 약어를 보통 소문자로 보통 쓰게 되는데요. I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자율, 그죠? 또 투자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라고 하면 그죠? 제가 I라고 얘기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 투자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가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금을 든다 내지는 적립식 펀드를 든다라고 할 때 정액분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매달 50만 원씩 내가 불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다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래서 액수가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뭐예요? 투자 수익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두시고 일단 이제 뭐예요? 증액, K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K라고 쓰게 되면 뭐라고요? 이제 K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 이자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GDP다, 그죠?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는 것처럼 항상 실질이란 말이 쓰이게 될 때는 물가 상승을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이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물가 상승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실질 이자율로 K율을 쓴다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증가율, R 이렇게 쓰게 됩니다. R은 뭐예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고객이 자녀의 대학교 입학 자금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녀의 입학 자금을 생각하는데 그 입학 자금이 연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학교 교육 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보내게 되면 1,000만 원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낼 게 아니라 5년 후에 보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1,000만 원이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5년 후에 1,000만 원이 있으면 부족하겠죠. 왜? 그 사이에 교육비가 뭐예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교육비가 상승하는 율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비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증가율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R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I와 E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I와 K와 R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V입니다. PV. PV라고 하는 것은 present value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보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할인한 금액이에요. 할인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PV는 할인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할인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 PV는 뭐예요? 크게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I로 할인한 경우와 R로 할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초기에 아주 헷갈리게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1년, 2년, 3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게 된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뭐라고요? 할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 후에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죠?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얼마의 일시금을 예치하면 될까요? 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할인값은 I로 할인해야 될까요? R로 할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2가지라는 거예요. 할인은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PV를 구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할 때 I를 써야 될까요? R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I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시자고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 그죠? 일단 세컨드 클리어 TVM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계산하려고 해요. 3N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3N, 3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FV에 뭐예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이에요. 앞에 보값 넣지 말고 1,000만 원. 넣어보세요. 되셨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I에는 뭘 넣으시냐면 지금 그런데 그 수익률이 연 10%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10IY 한번 눌러보세요. 10IY. 그죠? 그래서 컴퓨트 그런 다음에 PV 눌러보세요. 그죠?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7513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7513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3년 뒤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751만 3천 원을 뭐라고요? 투자하게 되면 3년 뒤에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인값을 뭘로 했다고요? 그죠? I. 투자 수익률 연 10%로 했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할인을 I로 한 거예요. 그런데 R로 할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 뒤에 만들어진 1,000만 원은 지금의 화폐 가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3년 뒤에 만들어진 1,000만 원은 지금의 현재 물가 수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할인을 할 때 I를 쓴다는 말이에요? R을 쓴다는 말이에요? R을 쓴다는 말이죠. R이 뭔데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증가율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뭐라고요? 4%로 뭐라고요? 할인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 4%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4IY 한번 눌러보세요. 4IY 덮어쓰기 했죠? 그죠? 컴퓨트 PV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그죠? 8889 이렇게 나왔죠. 8889 그죠? 8889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되셨어요. 이제 이거는 할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할인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할인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할인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할인한다. 투자 수익률로 할인하는 경우와 증가율로 할인하는 경우.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해보면 3년 뒤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연 10%로 할인했다라고 한다면 751만 3천 원을 투자하면 돼요. 이때는 할인하는 값이 뭐예요? I. 할인율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현재 필요한 일시금. 이런 거죠. 현재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751만 3천 원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우리가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말은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R로 할인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3년 뒤에 만들어진 1,000만 원을 지금의 화폐 가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연 4%라고 한다면 888만 9천 원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현재 888만 9천 원과 3년 뒤에 1,000만 원은 동일한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동일한 화폐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완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할인율을 뭐라고요? 두 가지를 쓰게 된다. 투자 수익률로 할인할 경우와 증가율, 물가 상승률로 할인할 경우. 그런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대부분은 투자 수익률을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가로 할인할 때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현재 물가 수준, 기준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뭘로 할인한다고요? 물가로 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PV는 현재 가치인데 할인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V는 그냥 원금, 일시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FV예요. F는 퓨처 밸류죠. 미래가치.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할 때 I와 R로 했으면 미래가치도 당연히 I와 R이 있겠죠.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의 특정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약칭해서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죠? PV를 현재 가치를 현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그냥 종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 그죠? 그 다음에 현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V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개념, 원리금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PMT가 있습니다. 보시면 PMT가 있어요. PMT는 페이먼트라는 건데요. 저축액 또는 연금액.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PV가 원금, 예금이라고 한다면 PMT는 뭐라고요?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적금. 되셨죠? 적금이에요. 자, 그런데 저축액 또는 연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뭐요? 기시와 기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제가 얘기하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3년 동안 투자해요. 3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연 단위로 투자하게 돼요.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연 단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3년 말 시점에 얼마의 원리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수익률은
연 그냥 10%라고 치자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 투자가 이렇게 하는 투자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그죠? 이것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냐면 지금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지금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부터 투자해요. 그 말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사실은 1년 후부터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표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투자할 수도 있고 1년 후부터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지금으로부터 3년 말 시점에 얼마의 자금이 더 모였을까요? 위에가 더 많이 모였을까요? 밑에가 더 많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위에가 더 많이 모였겠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PV 일시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금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원리금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투자한다? 기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드를 어떤 모드? 비긴 모드로 얘기합니다. 구분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1월 1일인데 1년 후인 말부터 투자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어떤 모드를 쓰게 된다? 엔드 모드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PMT에는 뭐와 뭐가 있다? 기시와 기말이 있다.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기시와 기말을 구분해야 줘야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PMT에만. 이해되셨나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MT에만 기시와 기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액과 증액이 또 나왔는데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시와 기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만 원씩 고정된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죠. 액수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액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똑같은 3년을 투자하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요. 그런데 투자하는데 나는 근로소득자인데 임금 인상률이 연 5% 정도 제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연 5%만큼을 뭐예요? 임금 인상률만큼 늘려서 투자해요. 이렇게 투자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임금 인상률만큼 이렇게 늘려서 투자해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액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일정 비율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증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증액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정액으로 투자하나요? 증액으로 투자하나요? 그죠? 대부분은 다 정액으로 투자하게 되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PMT가 뭐라고 했어요? 저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연금액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거나 고객이 연금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액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액 연금을 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연금을 받을 때 그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항상 반영해서 받는 증액 연금을 받고 싶은가요? 당연히 증액 연금을 받고 싶죠. 그러나 금융상품은 거의 모두가 뭐예요? 정액 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은퇴 설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정액일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쓴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요 얘기와 돌아가게 되는데 정액일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쓴다고요? 그죠? I를 쓰게 되고 증액일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쓴다고요?
KU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론적인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죠? 항상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TVM 키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가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3가지 이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뭐예요? 복리, 횟수 생각하시면 되겠고 IY는 3가지. 정액일 경우에 I, 증액일 경우에 K, 그 다음에 증가율일 경우에 R 생각하시면 되겠고 PV는 뭐예요? 현재 가치인데 할인한 개념. 그런데 할인할 때 2가지로 할인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로 할인할 수도 있고 투자 수익률로 할인할 수도 있고 증가율로 할인할 수도 있다. 되셨죠? FV는 반대 개념. 그 다음에 PMT에만 있는 게 뭐예요? 기시와 기말. 그 다음에 정액과 증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다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다 끝났어요. 그죠? 되셨나요?